넷플릭스가 한국 덕분에 전 세계 구독자 1억 명을 끌어모은 진짜 이유 알고 계셨나요? 불과 몇 달 전만 해도 캐디언을 두고 사람들이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아무리 재밌어도 이건 그냥 넷플릭스용 대중 엔터테인먼트지. 진짜 상 받을 작품은 아니야. 이런 소리 진짜 많이 들었거든요. 흥행은 인정하지만 작품성은 글쎄. 이모를 찾아서, 라이온 킹, 슈렉, 샘과 치히로의 행방불명 같은 레전드 애니메이션들이랑 비교하면 좀 가볍다. 뭐 이런 평가들이 줄을 이었던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했냐면요. 돈은 엄청 벌겠지만 진짜 권위 있는 상은 못 받을 거다. 이런 식이었어요. 실제로 영국 아카데미 시상식 후보 명단에서 자격 요건 미달이라는 황당한 이유로 탈락하면서 역시 상복은 없구나 싶었던 게 사실이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최근에 벌어진 일 보셨어요? 골든 글로브에서 완전 터졌습니다. 그것도 그냥 터진 게 아니라 주제가상하고 애니메이션 작품상 이렇게 이관왕을 달성한 거예요. 소름 돋지 않나요? 더 미친 건 경쟁 상대가 누구였냐는 거거든요. 일단 디즈니의 주토피아 2가 있었어요. 이 작품 최근 디즈니 애니메이션 중에서 최고 흥행작으로 등극한 괴물이잖아요. 그리고 또 하나, 일본이 자랑하던 귀멸의 칼날 무한열차편이 있었습니다. 글로벌 흥행 수입 1천억 엔 찍으면서 일본의 자부심이니 뭐니 하던 그 작품 말이에요. 이 두 작품을 제치고 캐디언이 상을 받았다는 게 얼마나 큰 사건인지 아시겠죠? 특히 일본 반응이 진짜 볼만했어요. 일본 애들이 뭐라고 했냐면 귀멸의 칼날이 글로벌 흥행 수입 7억이라는 압도적인 성적 거뒀으니까 당연히 귀멸이 받을 거라고 생각했대요. 근데 캐디언한테 상 빼앗기니까 완전 뿔났다는 거죠. 일본 네티즌들 댓글 보면 진짜 웃긴 게 시상식에서는 졌을지 몰라도 우리가 돈은 더 많이 벌었어 라면서 자기들끼리 위로하고 있더라고요. 아휴, 보는 제가 다 민망할 정도였어요. 돈 얘기 꺼내는 순간 이미 진 거 인정하는 거 아니에요? 주제가상 쪽도 장난 아니었거든요. 경쟁 상대가 누구였는지 보세요. 아바타 물의 길, 드림걸즈, 위키드 같은 진짜 살벌한 작품들이 다 몰려 있었어요. 이런 상황에서 캐디언이 2개 상을 다 가져간 거니까 지금까지 캐디언 의심하던 사람들 입을 한 방에 틀어막기에 충분했던 거죠. 그리고 시상식 무대에서 우리 이지 씨가 한 소감이 진짜 사람들 심금을 울렸다고 하는데요. 골든이라는 주제가 가사를 인용해서 빛나기에는 늦은 때는 없다라고 말했거든요. 지금 힘든 시기 버티고 있는 팬들한테 얼마나 큰 위로가 됐겠어요? 실제로 한 스페인 네티즌이 이 영상 보고 뭐라고 댓글 달았냐면요. 고마워요. 당신이 그랬든 나도 절대 포기하지 않을게요 라고 했대요. 그 밑에 또 다른 해외 네티즌이 가사 인용해서 빛나기 위해 태어난 것처럼 빛나는데 너무 늦은 때라는 없다라고 대댓글 달아주면서 진짜 훈훈한 분위기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이지 씨 존재 자체가 많은 사람들한테 위로가 되고 있는 것 같아요. 뉴질랜드 고등학교 교사라고 밝힌 한 네티즌은 당신의 노래와 가사를 수업 자료로 사용했습니다. 전 세계 교사들이 계속 활용하게 될 아름다운 말들이에요 라면서 경의를 표했거든요. 한 해외 네티즌은 이지를 컨트리의 제왕 조지 스트레이트랑 비교하는 댓글을 달았는데 이게 엄청난 공감을 얻었다고 해요. 뭐라고 했냐면요. 이지의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고교, 시절 학교 합창단에서조차 퇴출당했지만 결국 60개의 1위 곡을 갈아치우며 전 장르를 통틀어 전설이 된 조지 스트레이트가 떠오릅니다. 그녀도 비슷한 길을 가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을 수 없네요 라고요. 러시아 네티즌도 한마디 거들었는데 골든글로브는 당신을 믿지 않았던 모든 이들에 대한 대답이다라고 말했어요. 진짜 멋있지 않아요? 캐디언 수상 소식의 팬들도 진심으로 기뻐하는 모습 보였는데요. 이 영화가 사람들한테 그냥 재미있는 영화를 넘어서 절대 포기하지 않는 힘을 주고 있다는 게 느껴지더라고요. 이것만 봐도 이 영화의 작품성은 충분히 증명된 거 아닌가요? 근데 진짜 미친 건 지금부터예요. 캐디언의 작품성을 알아본 게 골든글로브뿐만이 아니었거든요. 이번에 골든글로브에서 큰 상 받아서 화제가 된 거지. 사실 그동안 아주 꾸준하게 상들을 수집해왔다는 거죠. 미국 비평가 협회 애니메이션 관련 상을 무려 28개나 휩쓸어 버렸대요. 28개요. 28개. 장난 아니죠? 어디서 받았냐면요. 뉴욕, 시카고, 애틀랜타, 워싱턴, 미시간, 피닉스, 샌프란시스코, 인디애나폴리스, 샌디에이고, 댈러스, 포트워스, 오스틴 이렇게 주요 도시 비평가 협회들이 다 포함돼 있어요.
거기다가 아프리칸 아메리칸 영화 비평가 협회, 여성 영화 비평가 협회, 남동부 영화 비평가 협회, 보스턴 온라인 영화 비평가 협회, 필라델피아 흑인 영화 비평가 협회, 여성 영화 기자 연맹까지 받았다고요. 캔자스, 조지아, 텍사스, 뉴저지, 미네소타, 피츠버그 등등. 평양과 지역이 제각각인 단체들이 거의 한 목소리로 캐디언을 애니메이션 수상작으로 선택한 거예요. 초기에 비평가들이 싫어할 타입이라고 평가받았던 거 생각하면 완전 이미지 대역전 아니에요? 미국과 캐나다 방송 영화 비평가 단체가 주관하는 크리틱스 초이스 어워즈에서도 캐디언은 주제가상이랑 애니메이션상 이렇게 2관왕을 차지했고요. 지금까지 상황을 정리해보면요. 미국 각지 비평가 협회상 28개 석권, 크리틱스 초이스 어워즈 2관왕, 골든 글로브 2관왕. 이 정도면 뭐 더 말이 필요해요? 그리고 골든 글로브 수상한 계기로 여론이 완전 바뀌었다고 하는데요. 영국 아카데미 시상식 후보에서 자격 요건 미달로 제외됐을 때 일부에서는 이번 탈락으로 캐디언이 오스카에서도 수상할 가능성이 낮아졌다고 분석했었거든요. 근데 골든글로브에서 수상하니까 이제는 분위기가 180도 달라졌어요. 오스카에서도 상 못 받으면 이상한 거 아니야? 라는 반응으로 완전 바뀐 거죠. 영국 아카데미는 뭐 했던 거예요? 자격 요건 미달. 그게 무슨 말도 안 되는 기준이었는지 이제 다들 알겠죠? 네티즌들 반응도 정말 흥겨웠는데요. 넷플릭스는 캐디언 덕분에 전 세계 화제성과 신규 구독자를 얻게 됐고, 한국은 한국적 요소, 제작진, 문화 코드들이 자연스럽게 전 세계에 노출되게 됐다는 거예요. 굳이 따로 광고하고 홍보하지 않아도 작품이 알아서 한국 콘텐츠의 위상을 높여준 거거든요. 이게 진짜 소프트 파워의 정수 아니에요? 정부가 수백억 원 들여서 광고 캠페인 해도 못 얻을 효과를 작품 하나가 해낸 거라고요. 그 결과로 한국에 어떤 변화가 일어났냐면요. 국립중앙박물관이 지난해 매출이 역대 최고를 기록했대요. 관람객 수도 개관 이래 역대 최다 인원을 기록했고요. 이게 얼마나 대단하냐면 세계 주요 박물관 미술관이랑 비교해도 최상위권에 해당하는 성적이래요. 파리의 루브르 박물관이랑 바티칸 박물관에 이어서 세 번째로 많은 관람객이 다녀간 박물관이 됐다고 하거든요. 세계 3위예요. 세계 3위. 루브르랑 바티칸 다음이라는 게 얼마나 미친 기록인지 아시겠어요? 2025년 한국을 방문한 외국인 관광객도 역대 최대치를 경신했어요.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이를 기념하기 위해 1850만 번째 입국 관광객을 환영하는 행사를 열었는데요. 그 1850만 번째로 입국한 관광객이 인터뷰에서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캐디언에 나온 장소부터 가보고 싶다라고 말했대요. 진짜 캐디언이 한국 관광객 유치에 얼마나 큰 힘이 됐는지 체감할 수 있는 순간이었던 거죠. 이게 단순히 애니메이션 하나 잘 만들었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한국 콘텐츠가 세계 문화 시장에서 차지하는 위상이 완전히 달라졌다는 얘기거든요. 예전에는 한국 콘텐츠라고 하면 K-팝이나 K-드라마 정도만 떠올렸잖아요. 근데 이제는 애니메이션까지 완전 정복한 거예요. 솔직히 애니메이션 시장은 오랫동안 일본이랑 미국이 양분하고 있었잖아요. 일본은 지브리, 신카이 마코토, 귀멸의 칼날 같은 작품들로 전통적인 강자였고, 미국은 디즈니, 픽사, 드림웍스로 절대 권력을 가지고 있었던 거죠. 근데 한국이 이 시장에 뛰어들어서 단숨에 골든 글로브 2관왕을 달성했다는 게 얼마나 대단한 일인지 모르겠어요? 이건 그냥 상 하나 받은 게 아니라 게임의 룰을 바꾼 거라고요. 일본 애들이 왜 그렇게 발끈했는지 이제 이해가 가죠? 자기들이 수십 년 동안 쌓아온 아성이 한순간에 무너지는 걸 목격한 거니까요. 귀멸의 칼날이 1천억 엔 벌었다고 자랑하던 게 무색하게 작품성에서 완패당한 거예요. 돈 많이 벌었다고 좋은 작품인 건 아니잖아요. 진짜 좋은 작품은 사람들 마음을 움직이고 비평가들한테 인정받고 시대를 대표하는 문화 아이콘이 되는 거거든요. 캐디언은 그 모든 걸 해냈어요. 특히 주제가 골든이 전 세계적으로 얼마나 큰 반향을 일으켰는지 아세요? 이 노래가 단순히 영화 주제가를 넘어서 하나의 문화 현상이 됐거든요. 스포티파이, 애플 뮤직, 유튜브 할 것 없이 전 세계 음악 차트를 싹 다 휩쓸었어요. 빌보드 차트에도 진입했고 각종 플레이리스트에서 1위를 차지했죠. 틱톡에서는 이 노래를 활용한 챌린지 영상이 수억 뷰를 기록했고요. 빛나기 위해 태어난 것처럼 일하는 가사가 전 세계 젊은이들의 응원가가 된 거예요.
이지 씨의 스토리도 정말 영화 같잖아요. 평범한 한국 가수였던 사람이 넷플릭스 애니메이션 주제가 하나로 글로벌 스타가 됐거든요. 골든글로브 주제가상 받으면서 전 세계가 그의 이름을 알게 됐고, 이제는 해외 언론에서 인터뷰 요청이 쏟아지고 있대요. 그리고 이게 중요한 건데요. 캐디언이 보여준 한국적 요소들이 전혀 이질적이지 않게 글로벌 관객들한테 받아들여졌다는 거예요. 한국의 전통 문화, 현대 도시의 모습, 한국 사람들의 정서. 이런 것들이 작품 안에서 자연스럽게 녹아들어가면서 전 세계 사람들이 와, 한국 문화 멋있다라고 느끼게 만든 거죠. 이게 정말 어려운 일이거든요. 문화적 코드를 강요하지 않으면서도 자연스럽게 스며들게 하는 건 엄청난 기술이 필요해요. 캐디언 제작진이 이걸 완벽하게 해낸 거예요. 예전에 한국 콘텐츠가 세계로 진출할 때 가장 큰 고민이 뭐였는지 아세요? 한국적인 요소를 넣으면 외국 사람들이 이해 못하지 않을까? 이거였거든요. 그래서 한국 색깔을 최대한 빼고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추려고 노력했었죠. 근데 캐디언은 반대로 갔어요. 한국적인 요소를 당당하게 보여주되 그걸 보편적인 감정과 스토리로 풀어낸 거죠. 그 결과가 어떻게 됐어요? 전 세계 사람들이 열광하고 골든글로브에서 상 받고 한국 관광객 1850만 명 돌파하고 이제 한류가 진짜 다음 단계로 넘어갔다는 게 느껴져요. K-팝으로 시작해서 K-드라마로 확장되고 이제는 K-애니메이션까지 완전 정복한 거잖아요. 영화는 기생충, 미나리로 이미 증명했고요. 남은 건 뭐예요? 오스카죠. 캐디언의 상수집은 아직 끝나지 않았대요. 다음 달에 열릴 그래미 어워즈하고 3월에 열릴 오스카 시상식에서도 수상에 도전하게 되는데요. 그래미에서는 주제가 부문에 노미네이트 됐고 오스카에서는 장편 애니메이션 부문이랑 주제가 부문 두 곳에서 후보로 올라갈 가능성이 높대요. 골든글로브에서 이미 검증받았으니까 오스카도 충분히 가능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에요. 만약에 오스카까지 받으면 진짜 완전체가 되는 거거든요. 골든글로브, 크리틱스 초이스, 오스카 이렇게 3대 메이저 시상식을 다 섞어나는 거니까 역사의 길이 남을 업적이 되는 거죠. 일본 애들 반응이 지금도 재밌는데 오스카까지 받으면 어떻게 될지 벌써부터 기대되네요. 시상식은 정치적이야. 흥행 수입이 더 중요해 뭐 이런 소리 또 하겠죠. 근데 그게 무슨 의미 있어요? 작품성으로 완전히 발렸는데. 사실 일본 애니메이션도 분명 훌륭한 작품들이 많아요. 인정할 건 인정해야죠. 지브리 작품들이나 신카이 마코토 감독의 영화들 보면 정말 예술성이 뛰어나거든요. 근데 문제는 일본이 너무 과거의 영광에 안주하고 있다는 거예요. 2000년대 초중반까지만 해도 일본 애니메이션이 세계 시장을 완전히 장악하고 있었어요. 그때는 애니메이션 하면 무조건 일본이었죠. 근데 지금은 한국이 새로운 바람을 일으키고 있고 중국도 빠르게 추격하고 있어요. 일본은 여전히 같은 공식에 의존하고 있거든요. 이세계물, 하렘물, 학원물 이런 장르를 계속 우려먹으면서 새로운 시도를 안 해요. 물론 그런 작품들도 팬층은 있지만 글로벌 시장에서 보편적인 감동을 주기는 어렵죠. 반면에 캐디언은 완전히 다른 접근을 했어요. 보편적인 휴먼 드라마에 한국적 감성을 입힌 거죠. 가족, 우정, 성장, 도전 이런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테마를 다루면서도 한국만의 색깔을 잃지 않았어요. 이게 바로 K 콘텐츠의 강점이에요. 글로벌 스탠다드를 이해하면서도 한국적 정서를 잃지 않는 것. 이 균형을 완벽하게 잡아낸 작품이 캐디언이고 그 결과가 골든글로브 이관왕인 거죠. 넷플릭스 입장에서도 캐디언은 진짜 대박이었을 거예요. 투자 대비 수익률이 어마어마했을 테니까요. 제작비는 할리우드 블록버스터에 비하면 훨씬 적게 들었을 텐데 전 세계적으로 화제가 되고 신규 구독자를 끌어모으고 각종 상까지 받았으니까요. 이제 넷플릭스는 한국 콘텐츠에 더 많이 투자할 거예요. 오징어 게임, 지옥, 더 글로리, 피지컬 100 그리고 이제 캐디언까지. 한국 콘텐츠가 계속해서 성공을 거두니까 넷플릭스 입장에서는 투자 안 할 이유가 없는 거죠. 이게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요. 넷플릭스가 한국에 투자 한국 제작진이 좋은 작품 만듦. 전 세계적으로 히트 넷플릭스가 더 많이 투자 더 좋은 작품 탄생. 이런 식으로 계속 돌아가는 거예요. 한국 콘텐츠 산업 전체가 레벨업하고 있는 거죠. 예전에는 한국에서 성공하면 대박이었어요. 근데 이제는 한국 성공은 기본이고 글로벌 시장까지 노려야 하는 시대가 된 거예요.
캐디언 제작진도 처음부터 글로벌을 염두에 두고 만들었을 거예요. 한국 관객만 타깃으로 삼았으면 이런 작품 안 나왔을 거거든요. 전 세계의 관객들이 공감할 수 있는 스토리, 최고 수준의 작화, 감동적인 음악, 이 모든 걸 완벽하게 갖춰야 글로벌 시장에서 통하니까요. 그리고 그 노력이 골든 글로브라는 결과로 나타난 거예요. 비평가들도 인정하고 대중들도 열광하고 상업적으로도 성공하고, 이게 진짜 완벽한 작품이죠. 한국 애니메이션 역사에서도 캐디언은 완전 새로운 챕터를 연 작품. 예전에 한국 애니메이션 하면 뽀롱뽀롱 뽀로로, 나바 정도만 떠올렸잖아요. 물론 이 작품들도 훌륭하고 해외에서 인기가 많지만 글로벌 어워즈에서 상 받는 수준은 아니었거든요. 근데 캐디언이 완전히 게임을 바꿔놨어요. 이제는 한국 애니메이션도 세계 최고 수준이라는 걸 증명한 거죠. 앞으로 한국에서 만드는 애니메이션에 대한 기대치가 완전히 달라질 거예요. 제작사들도 자신감을 얻었을 거고, 투자자들도 한국 애니메이션에 돈 넣는 걸 두려워하지 않을 거예요. 한국 애니메이션도 골든 글로브 받을 수 있다는 게 증명됐으니까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아세요? 문화산업에서 레퍼런스가 생긴다는 건 정말 큰 의미가 있어요. 우리도 캐디언처럼 할 수 있어 라는 목표가 생기는 거거든요. 그럼 더 많은 제작진이 도전하고 더 좋은 작품들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한국 애니메이터들 입장에서도 정말 고무적인 일이에요. 예전에는 한국에서 애니메이션 공부하면 일본이나 미국 가서 일해야 된다고 생각했거든요. 국내 시장이 작고 좋은 프로젝트가 없으니까요. 근데 이제는 달라졌어요. 한국에서도 충분히 세계적인 작품을 만들 수 있다는 게 증명됐으니까요. 유능한 애니메이터들이 굳이 해외로 나가지 않아도 한국에서 자신의 꿈을 펼칠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진 거예요. 실제로 캐디언 성공 이후에 한국 애니메이션 스튜디오들한테 러브콜이 쏟아지고 있대요. 넷플릭스뿐만 아니라 디즈니, 아마존 프라임, 애플 TV 플러스 같은 글로벌 플랫폼들이 한국 스튜디오랑 협업하고 싶어 한다는 거죠. 이건 단순히 한 작품의 성공을 넘어서 산업 전체의 지각 변동이에요. 한국이 애니메이션 강국으로 떠오르는 순간을 우리가 목격하고 있는 거라고요. 국립중앙박물관 관람객 세계 3위 달성한 것도 진짜 의미가 커요. 루브르, 바티칸 다음이라는 게 얼마나 대단한 일인지 모르겠어요. 한국 문화에 대한 전 세계의 관심이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는 증거거든요. 외국 관광객들이 한국 오는 이유가 달라졌어요. 예전에는 쇼핑하러 오거나 성형 관광 오는 사람들이 많았잖아요. 근데 이제는 한국 문화를 경험하러 오는 거예요. 캐디언에 나온 장소 가보고, 한국 음식 먹어보고, 한국 전통 문화 체험하고. 이게 진짜 소프트 파워예요. 군사력이나 경제력이 아니라 문화로 다른 나라 사람들을 매료시키는 거. 한국이 지금 그걸 해내고 있는 거죠. 1850만 명이라는 숫자도 장난 아니에요. 한국 인구가 5천만 명 정도 되니까 인구 대비로 따지면 엄청난 비율이거든요. 이 사람들이 한국에서 돈 쓰고 한국 문화를 경험하고 자기 나라 돌아가서 한국 얘기 퍼뜨리는 거예요. 이게 바로 문화의 파급력이죠. 한 사람이 10사람한테 얘기하고 그 10사람이 또 100사람한테 얘기하면서 기하급수적으로 퍼져나가는 거예요. SNS 시대에는 이 속도가 더 빨라지고요. 실제로 틱톡, 인스타그램 보면 한국 여행 관련 콘텐츠가 미친 듯이 많아요. 샵 서울 코리아, 샵 코리아, 샵 코리안 컬처 이런 해시태그 달린 게시물들이 수억 개예요. 캐디언 성공 이후로 이런 콘텐츠가 더 폭발적으로 늘어났고요. 문화체육관광부가 광고비로 수백억 원 쓰는 것보다 캐디언 같은 작품 하나가 훨씬 더 효과적이에요. 사람들은 광고는 안 믿어도 자기가 좋아하는 콘텐츠는 믿거든요. 캐디언 보고 한국 문화 멋있다라고 생각한 사람들이 실제로 한국 방문하고 한국 제품 사고 한국어 배우고 있어요. 이게 문화 콘텐츠의 힘이에요. K-팝이 그 길을 닦았죠. 방탄소년단, 블랙핑크, 뉴진스 같은 아티스트들이 전 세계에서 활동하면서 한국에 대한 관심을 끌어올렸어요. 그 다음에 오징어 게임 같은 K-드라마가 폭발적인 반응을 얻었고요. 이제 캐디언이 애니메이션 분야에서 그 역할을 해내고 있는 거예요. K-팝, K-드라마, K-애니메이션 이 세 축이 한국 문화의 글로벌 진출을 이끌고 있는 거죠. 여기에 K-푸드까지 더해지면 완벽해요. 한국 음식도 요즘 전 세계적으로 엄청 인기잖아요. 김치, 불고기, 비빔밥은 기본이고 떡볶이, 치킨, 라면까지 다 인기예요. 미슐랭 가이드에서도 한국 음식점들이 계속 별받고 있고
해외 유명 셰프들이 한국 와서 한식 배우고 가요. 이것도 다 한국 문화의 위상이 올라간 덕분이에요. 캐디언 같은 작품들이 계속 나오면서 한국에 대한 긍정적인 이미지가 쌓이고 있는 거거든요. 한국 멋진 문화를 가진 나라라는 인식이 전 세계적으로 퍼지고 있어요. 이게 얼마나 값진 자산인지 아세요? 국가 이미지는 돈으로 살 수 없는 거예요. 수십 년에 걸쳐서 쌓아야 하는 건데 한국이 지금 빠른 속도로 그걸 쌓아가고 있는 거죠. 예전에 한국 하면 뭐 떠올렸어요? 6.25 전쟁, 분단국가, 이런 부정적인 이미지가 많았잖아요. 근데 이제는 완전 달라졌어요. BTS, 오징어 게임, 캐디언, 손흥민 이런 긍정적인 이미지들이 한국을 대표하고 있어요. 특히 젊은 세대한테 한국은 완전 힙하고 쿨한 나라예요. K-팝 듣고, K-드라마 보고, 한국 패션 따라하고, 한국어 배우는 게 요즘 젊은이들 사이에서 트렌드거든요. 이런 분위기에서 캐디언이 골든 글로브 이관왕 달성한 건 정말 완벽한 타이밍이었어요. 한국 문화의 상승세가 최고조에 달한 시점에서 또 하나의 증거를 제시한 거니까요. 오스카 시상식까지 딱 겹수하고 캐디언 작품성에 의심 가지는 사람들 입을 완전히 틀어막았으면 좋겠어요. 골든 글로브도 받았고 크리틱스 초이스도 받았고 미국 전역 비평가 협회상 28개나 받았는데 오스카 안 받으면 그게 더 이상하죠. 오스카 시상식은 3월에 열리는데 벌써부터 기대가 돼요. 레드카펫에 캐디언 제작진이랑 이지 씨가 서 있는 모습 상상만 해도 뿌듯하거든요.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